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내용 설명만 좀 했는데 사실 그 내용 설명으로는 다양한 경우를 좀 보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문제풀이 간략히 좀 준비를 했어. 그래서 대충 나오는 우리의 영역들의 문제들을 정리해서 대표적으로 하나씩은 살펴보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야. 알겠죠? 네. 그럼 첫 번째, A, B, C, D 5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한 줄 세울 때야. 그럼 이게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은 줄 세우기 문제입니다. 줄 세우기. 한 줄 세우기. 자, 줄 세우기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얘가 일단 첫 번째, 다양한 경우를 좀 뽑을게. A, B, C, D 5명을 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데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봐. 첫 번째 물어보는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야. 모든 경우의 수. 그래. 그럼 5명을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지금 5칸의 여백이 있는 거죠. 5칸. 그 얘네들은 한 번에 동시에 모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그냥 곱한다. 그래. 자, 그럼 첫 번째는 몇 명 중에 한 명을 세우냐? 맨 앞자리에는 A, B, C, D 5명 중에 한 명을 세우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한 명이 쓴 거야. 그냥 D가 섰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4명 중에 세우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4명. 다시 한 명 세웠으니까 3. 다음엔 2명 중에 한 명, 한 명 중에 한 명이 설 수 있다 이거죠. 얘네들 곱하면 한 줄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 5, 4, 20, 60, 120 되는 거죠. 120까지의 전체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 중에서 A가 어떻게 해야 돼? 한가운데 서는 경우의 수. 한가운데 서는 경우의 수. 자,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를 봤을 때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 가지수. 이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이미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진 않아. 알겠어? 그럼 얘가 한가운데 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이거죠. 어떻게? A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A는 한가운데 서. 오케이. 한가운데 서버려. 그럼 나머지 몇 명만 줄을 세우자. 4명을 줄 세우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앞서서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거냐면 A, B, C, D 5명 중에서 4명을 한 줄 세우는 경우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이미 A는 가운데 서버렸으니까 맨 앞에는 4명 중, 그 다음 3명 중, 2명 중, 1명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2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세 번째, B 또는 C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 자, 말을 잘 봐야 된다. B 또는 C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 B가 서도 되고 C가 서도 되고 근데 이런 경우야. 그럼 중간 말을 좀 가지고 갈게. 또는 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건 합의 법칙 더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와 C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죠? 합의 법칙입니다. 그럼 자, B를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 다시 C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몇 칸들이 다 공통적으로 비어있냐면 4칸이 비어있는 거죠. 4명을 나머지 세우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럼 B가 맨 앞에 섰으니까 그 다음에는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2명 중 하나, 1명 중 하나가 쓰면 되는 거죠. 다시 C가 맨 앞에 섰을 때도 C 가리고 보니까 4명 남았습니다. 맨 앞에 4명 중, 다음 3명, 2명, 1명 중 하나가 서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지금 보니까 위에서는 얘 24가지, 밑에서도 24가지, 둘 더해서 전체 방법의 수가 나오는 거지. 48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빨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게 또 하나 더 있다 해서 곱하기 2를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3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첫 번째, 한 줄 세우는 경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받고 누구를 한가운데 선다라고 해서 얘를 경우의 수에서 배제하는 문제인 거고, 세 번째도 이미 누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배제하고 보는 건데 그거 와중에 또는이라고 합의 법칙을 넣은 문제를 살펴본 거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요. 얘도 부모님, 민지, 미나, 민석 가족이 일렬로 사진을 찍으려고 한대. 그래? 그럼 얘도 어떤 문제야? 한 줄 서는 거야. 얘도 줄 세우기야. 한 줄 세우기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이웃해
자, 부모님, 엄마, 아빠가 이웃한다. 그럼 이웃한다라고 했으면 얘는 이웃하는 유형인데 하나로 만드는 거지. 그치? 부모님을 하나로 묶어서 세 개 주는 거야. 부모님을 하나, 한 명. 그럼 전체 명수는 민지, 2명, 미나, 3명, 민서까지 해서 4명인 셈 치고 4명이 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쓰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럼 4명이 한 줄 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부모님, 부모님이 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돼. 부모님이 한 줄 서는 거 2명이 한 줄 서니까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1이겠죠. 그죠? 2 곱하기 1. 잘 안 보이려나? 2 곱하기 1입니다. 자, 그럼 전체 방법의 수는 이제 나온 거죠. 계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4, 3, 1 곱하기 2 곱하기 1 했더니요. 48가지네요. 4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3번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1, 2, 3, 4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대. 만들 때 32 이상의 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문제 유형이라고 할 거냐면은 수 만들기, 정수 만들기. 수 만드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4장의 카드 중 2장을 뽑아서 우리가 앞서서 이거는 앞에서 다뤄본 문제 중에 이거 있어. 얘를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뭐 자연수든 정수든 어쨌든 정수 안에 자연수가 포함되니까 정수라고 유형을 주는 건데 그랬는데 지금 만드는 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32 이상 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32 이상.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32 이상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느냐? 아, 그래. 일단 32 이상이었으니까 이상은 포함한다. 그럼 32도 된다 이거야. 32 돼.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자, 1, 2, 3, 4로 만드니까 30이 되는 거고 31은 안 되잖아. 그치? 34 되겠죠. 그죠? 32 이상이에요. 34 됩니다. 한 번씩만 뽑았을 수 있으니까 33은 되는 거 아니야. 한 장밖에 없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로 30대에서는 2개가 나왔고 앞자리가 4로 시작한다면 얘도 다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10자리에 4가 있어. 1자리에 몇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냐? 4가 있으니까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4로 시작하는 것들은 3개가 있다 이거지. 41, 42, 43 이렇게 해서 3개. 그럼 전체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4번 영역. 4번. A, B, C, D 5명 중에 임원을 뽑을 때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는 경우의 수. 또는 임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임원 2명 중 A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야. 앞에서 했던 거대로 이거 누구를 배제시키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뽑히는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의 문제 유형은 뭐냐? 대표 뽑기야, 대표. 자, 근데 이 대표 뽑기는 잘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복이 있냐 없느냐로 많이 갈린다 그랬죠. 그죠?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라면 중복 나눠야 돼.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으면 중복 없어. 그냥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한번 확인 좀 하자. 자, 회장 하나, 부회장 한 명을 뽑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회장은 몇 명 중에 뽑게 될까요? 이 회장 한 명은 전체 5명이니까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럼 이미 회장 한 명 뽑아져 나갔어. 그럼 이미 후보가 4명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부회장은 몇 명 중에 뽑아? 4명 중에 뽑아. 그러니까 결국 총 방법의 수는 20가지다 이거죠. 그치? 경우의 수는 20가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얘네들은 자격이 같았으니까 중복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중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누지 않아요. 임원 2명을 뽑는 경우에서요. 먼저 확인하는 거야. 얘네 자격이 같니? 네, 같아요. 그러면 중복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나눠야 돼. 알겠어? 자, 임원 2명. 첫 번째 임원은 5명. 그 다음에 임원은 4명 중에 한 명 뽑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A, B, C, D가 있는데 첫 번째로 A가 뽑히고 두 번째로 B가 뽑혔어.
그럼 A, B가 뽑힌 거야. 그지? 근데 두 번째는 B가 먼저 뽑히고 A가 뽑혔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를 두 번이나 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눠주겠다라는 얘기야. 중복이 있어서. 그럼 5 곱하기 4를 나눠. 두 명의 대표를 뽑았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 알겠니? 자, 그럼 약분해놓고 방법의 수는 10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파생 문제 나갑니다. 두 명의 임원을 뽑았는데요. 이번에는 3명의 임원을 뽑는다라고 할게. 마찬가지야. 자격이 같기 때문에 중복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3명의 임원을 뽑아. 그럼 첫 번째 대표는 첫 번째 임원은 5명 중에, 그 다음에 4명 중에, 3명 중에 뽑아. 근데 중복 있어. 중복 있어. 3명을 뽑았는데 중복이야. 그러면 3이 1로 나눈다. 이겁니다. 3이 1. 그 약분 해서 얘도 10가지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3번. 임원 2명 중에 A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예요. 어때? A가 반드시 뽑혀야 돼. A가 반드시 뽑혀야 돼. A가 반드시 뽑혀야 돼. 그러면 아까도 봐봐. 여기에서 A가 한가운데 서는 경우의 수 그랬더니 A를 한가운데 이미 서버림으로써 경우의 수를 세는데 빼버렸어. 제외를 해버렸단 말이야. 배제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B 또는 C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 했더니 B를 맨 앞에 서서 5명 중에 1명을 배제해버린 거죠. 그치? 그래놓고 방법의 수를 셌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A가 반드시 뽑혀야 돼. 그럼 A는 이미 뽑아져 있어. 그럼 나머지 1명의 임원만 뽑으면 될 거 아니니? 그치? 그 1명의 임원은 몇 명 중에 뽑으면 돼? A 뽑혀버렸으니까 나머지 B, C, D, E 4명 중에서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중복이 될까? A, B, A, C, A, D, A, E 뽑았는데 중복이 될 리가 없죠. 그죠? 얘는 중복도 없이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는 4가지. 자, 이해하겠니? 자, 정확히 좀 구분을 해주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끊고 다시 쓰고 이어가자. 자, 뭐 번호가 잘못 매겨져 있다. 추가 4문제 보고 경우의 수의 유형을 뭐 하나부터 10까지 하면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놓고 마무리 할게요. 보시죠. 5번. 2학년 10개 반이 있는데 얘네가 농구 시합을 할 거야. 총 몇 번의 시합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얘네가 농구 시합을 하는데 총 몇 번? 그러니까 이걸 뭐 결승까지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10개 반의 농구 시합을 하는데 한 번씩 경기하기 위해서 총 몇 번의 시합을 해야 되지? 이거야. 그러니까 1반, 10반, 뭐 1반, 9반 이렇게 해서 하나도 빠뜨림없이 이제 경기를 할 때.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은요. 먼저 방법을 얘기하면 이래. 마치 빈칸이 몇 칸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10칸이 필요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국 농구 시합이라는 거는 10팀이 한꺼번에 뛰는 게 시합이 아니야. 몇 팀이 뛰어 경기를? 2팀이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2팀만 경기를 하면 된다. 빈칸은 2개밖에 필요 없다 이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몇 개 반 중에 하나를 골라? 10개 반 중에 하나를 고르지. 두 번째는 9개 반 중에 하나 골라서 경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요. 얘네들 지금 보면은요. 중복이 있어요. A반과 B반이 붙었다? 또는 B반과 A반이 붙었다. 똑같은 거지. 그치? A반, B반이 경기를 하든 B반과 A반이 경기를 하든. 그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2개의 중복이 있잖아. 그치?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약분하니까 4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거야. 알겠어? 이 문제 다시 하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악수하기.
악수를 해야 돼. 그럼 총 악수를 몇 번 해야 되지? 라는 문제랑 똑같아. 그것도 마찬가지 답은 45가지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어떤 게 있냐면은 원위에 10개의 점이 있어. 그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얘네들 모두 다 이런 유형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보면은 유형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대표 뽑기. 그거 활용이야. 중복 있는 대표잖아. 그지? 중복 있는 거. 중복 있어서 나눈다 이거야. 자, 6번 넘어가 보자. A, B, C, D라고 하는 칸이 4칸을 주어지고요. 여기에다 쓸 수 있는 색은 빨주, 노초 해서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형태는 이거지. 한 번씩만 색을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 번 못 쓴다는 겁니다. 단 한 번씩만 쓸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A에는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고, 두 번째 B에는 3가지, C에는 2가지, D에는 1가지 색 중에서 칠하면 돼. 맞지? 4, 3, 2, 1로 내림차순으로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색칠하기 문제 유형인데 이거 한 줄 세우기 활용이다. 자, 그럼 얘는 4, 3, 2, 1 곱해서 끝났잖아. 24가지. 2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근데 단 이웃하는 것과는 구분되게 칠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웃하는 거랑 똑같은 색은 칠하지 말라는 거야. 그치? 에어컨 좀 틀고 하자. 덥네 이거. 이웃하는 것과는 구분되게 중복해서 칠하지 말라 이거죠. 이웃하는 것과는 다른 색으로 칠해. 중복은 가정하죠. 다른 색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할게. A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지. 그럼 B에는 3가지 색을 칠해. 자, 이 3가지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A에다 칠한 색은 제외하는 거야. 왜? B랑 A랑 겹쳐 있으니까요. 오케이? 겹쳐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럼 C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냐? 겹친 부분이 A와 B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가지 색을 제외한 2가지 중에 칠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아. 근데 마지막이 2가지야. 왜? D는 누구랑 누구를 제외한 A에다 칠한 거랑 C에다 칠한 거만 제외하면 되는 거야. 이 B까지를 빼버린 게 얘라고 하면은 얘는 B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얘와 얘랑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2가지를 빼니까 2. 그럼 얘는 결국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냐?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성립이 되는 거야. 여기에 위에서는 무조건 얘가 빨, 주, 노, 초 이렇게 칠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밑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빨, 주, 노 얘를 칠할 때 초록이도 가능하지만 빨강과 노랑만 제외하니까 주황이도 칠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초록이랑 주황이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2가지가 되는 거야. 잘 이해해. 자, 2가지 구분해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럼 7번은요. 길찾기 문제입니다. 길찾기. 얘 유형은 길찾기.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런 거였지. A 지점에서 B 지점 거쳐서 C 지점으로 가는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B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A에서 총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라고 할 때 A에서 B 가는데 2가지가 있어. B에서 C 가는데 3가지가 있어. 얘네들 곱해. 6가지인데 위아래 직접 가는 방법의 수 1가지씩이 추가로 있잖니. 그치? 그걸 더해서 총 6 더하기 2에서 8가지라고 했었던 이런 길찾기 문제인데 그걸 이렇게 방한지 모양이라고 할까? 방한지처럼 주고 나서 길을 찾으라고 하면은요. 가장 무식한 건 그리는 겁니다. A에서 B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개가 있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방법의 수를 세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좀 무식한 거예요. 지금 세보니까 10가지가 나왔어. 그 10가지를 바르게 도출을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 한 칸마다 일식을 가산을 해줄 거야.
1, 1, 1, 1, 1, 1, 1. 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A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 얘가 1, 1, 1이 이렇게 밑에서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 더하기 1 한 두 가지 방법의 수가 있더라 이거지. 오케이? 네, 두 가지 방법의 수가 있고요. 다시 얘에서 여기로 가는 데는 잡아. 2에서 다시 1을 더하니까 얘가 3이 되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2에서 요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또 2에다 1 더하니까 3이 이렇게 되었지. 맞아? 네. 그럼 다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는 3 더해 주었다 이거잖아. 그치? 3, 3을 더한 거야. 3, 3 더하니까 얘는 6가지. 다시 3에서 그럼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방법의 수가 여기 1을 더 가산해야 되지. 3에다가 1 더하니까 4. 그럼 마지막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6 더하기 4 하니까 B는 총 10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B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또 구해야 되잖아. A에서 B 가는 건 10가지라고 나왔고. 그럼 B에서 C 가는 것. 여기다가 1.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1. 여기도 1 더하니까 2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총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된 거야. A에서 B 가는 게 10가지, B에서 C 가는 게 2가지.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2,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모르면 그려보셔도 됩니다. 알았죠? 대신 좀 이상하지 않게 잘 그리면 돼. 네. 그럼 8번.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누가 이기냐? 가바보. 문제 유형은 가바보. 가바보 유형. 그럼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A가 이기는 경우의 수와 B가 이기는 경우의 수 구분. 자, 그럼 일단은요.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A가 가위를 내었습니다. B는 뭘 내야 되지? 보 내면 되지. 그럼 A가 이겼잖아. 그치? A가 바위를 내었어. 가위 내어주면 돼. A가 보를 내었어. 바위 내어주면 되죠. 가, 보, 바, 가, 보, 바 할 때 A는 이기죠?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A가 가위를 내었는데 B가 바위 내면 되는 거죠. 또 A가 바위 내었는데 B가 보를 내면 B가 이긴 거고요. A가 보자기 내었는데 B가 가위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총 마찬가지 3가지가 있죠. 이렇게 A와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문제 확장. 모기가 날아다녀. 잡고 싶은데. 아, 진짜 못 잡았어. 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문제 확장. A 또는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라고 해볼까? 야, 그럼 A가 이기는 경우의 수 위에서 했어. 3가지. B가 이기는 경우의 수 3가지. 또는이니까 더하면 돼. 그럼 총 6가지죠. 맞습니까? 예, 6가지 나와요. 다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의 수.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하면 A가 가위 내었는데 가위, 바위 내었는데 바위, 보 이러면 안 되지, 그치? 바, 보 하면은 무승부지, 그치? 몇 개 있어요?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장. 다시 봐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총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한 사람이 3개를 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A가 3가지 중 하나, B가 3가지 중 하나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야. 그럼 이 9가지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또는 무승부가 되거나 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맞니? A, B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또는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이 3가지야. 그게 여기 있는 거지, 그치? 얘네들 6개, 3개 더하니까 총
9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는 다 마무리하고요. 오늘 확률을 조금 찍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